제가 그룹화를 해놨는데 이걸 이제는 좀 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 됐으니까 그룹 해제를 잠깐 시킬게요. 이 원 기둥은 사실은 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런 간단한 상세 설명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클릭하면 얘는 사각형에 대한 게 나오고 이거는 원기둥에 대한 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실린더로 해석이 되네요. 세모를 누르면 작아지기도 하고요. 세모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측면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라서 잘 봐두세요. 지금 이 원기둥은 사실은 원이 아니라 20각형, 20이라고 적혀있죠? 20각형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각형을 많게 하면 원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볼 땐 거의 원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사실은 64각형이죠. 아까보다 훨씬 더 동글동글해졌죠. 실제로 이걸 그냥 사용하게 되면 20각형이라서 이렇게 각진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팅커캐드는 저사양 PC,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면 사용할 수 있는 PC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본값을 좀 낮춰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많이 버벅거리면 한 중간 정도만 해도 원처럼 보이죠? 그런데 컴퓨터 상태가 좋으면 끝까지 해도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그룹화를 이렇게 시키는 것만 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원기둥을 제가 여기에 있는 구멍이라는 걸 클릭해서 약간 투명하게 바꿔볼게요. 그러고 보니 요거랑 똑같죠? 이게 왜 똑같냐면 이 구멍 쉐이프라고 흔히 부르는데 구멍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라서 미리 두 개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측면이 20으로 돼 있어서 20각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구멍 쉐이프로 돼 있는 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게 바로 솔리드 버튼입니다. 솔리드는 뭐 영어로 하자면 고체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입체의 기본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누른 김에 한번 볼까요?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을 잘못 눌렀네요.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검은색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가끔은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이건 구멍 쉐이프랑 달라요. 좀 투명하게 내부를 봐야 될 때는 이 투명 옵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바꿔 놓을게요. 자, 이거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자, 구멍 쉐이프랑 일반 쉐이프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한 반쯤 제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전체 선택 그리고 그룹화를 시키면 이렇게 잘라버려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내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 할 때는 여기서 그룹 해제를 클릭하고 이 위치를 좀 바꿔서 좀 속으로 넣어볼까요? 속을 파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끝이 떨어지겠죠, 아마도.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이런 독특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끝부분은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안 됩니다. 끊어져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3D 프린터는 1mm부터 작은 거, 엄밀히 따지면 보통 0.4mm 정도 이하는 제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mm 이하는 출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건 다시 그룹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자, 팅커캐드의 기본 기능은 이 그룹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멍 쉐이프를 가지고 그룹화를 시키면서 잘라내거나 혹은 붙이거나 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드론 제작할 때도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봐주세요. 자, 요 사각형이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걸 가져와도 되지만 저는 요걸 복사해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자, 요 아래쪽에 보면 크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높이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크기를 조금만 조정해 볼게요.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도 크기 조정됩니다. 30, 30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30 이렇게 당겨서 30, 30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다 직접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30 누르고 탭 키라 그러죠. 키보드에 TAB라는 키를 눌러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엔터 치고 높이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30 입력하면 30, 30, 30 됐습니다. 자, 이거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복사, 옆에는 붙여넣기. 자, 한 번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왜 두 개를 했냐면 이 사이즈를 조금 비슷하게 하면 작업이 쉬워서 제가 복사를 해서 사용했고요. 하나는 구멍 쉐이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4mm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26 그리고 26 이렇게 할게요. 높이는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이걸 중간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딱 맞추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면 여기 보이나요? 정렬 기능을 통해서 여기는 회색으로 보이죠 벌써. 이건 이미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쪽을 돌려봤더니 검은색이야. 이거는 안 맞았다는 얘기니까 클릭하면 정확하게 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룹화를 하면 사각형이 됐는데 구멍이 뚫렸네요. 자, 그럼 저 밑에 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그림을 풀고요. 지금 구멍 쉐이프가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뚫린 거니까요. 구멍 쉐이프를 살짝 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구멍 쉐이프가 뭔지 잘 안 돼요. 높이가 똑같을 때는. 그래서 구멍 쉐이프는 될 수 있으면 이 기본보다 조금 크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조금 키우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똑같죠?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하면 밑에까지 뚫리니까요. 구멍 쉐이프만 선택하고 가만히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아니라 원기둥이죠. 이게 뭐냐면 상승 혹은 하강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화면을 적당하게 회전시키고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상태에서 해버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확 내려가 버려요. 어디 갔죠? 그리고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컨트롤 Z 혹은 명령 취소 아이콘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움직여 볼게요. 요걸 움직이면 아래쪽에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높이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건데 이 정도 해볼게요. 이 정도 하고 전체 선택 그룹하면 간단하게 상자를 제작했습니다.